2차 전지주들도 추세 자체는 괜찮게 잘 이어가는데 왜 이 한 방이 없을까? 왜 좀 시원하게 못 갈까? 시장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고 로봇과의 연결고리가 꼭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삼성 SDI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협력 이야기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명히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CES 일정이 1월 6일부터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로봇 이야기를 좀 엮어가려고 합니다. 로봇은 사실은 로봇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과거에도 있었다 줄었다 했고 이번에 로봇이 묶인 거는 사실은 그 자동차 현대차 계열사라든지 부품사를 묶였던 건데 그건 또 별도로 얘기를 하고 2차 전지와 로봇을 얘기하면 그전에도 뭐 휴머노이드에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생각 밖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직까지는 막 시장의 부각이 크지는 않지만 네. 꼭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전에는 휴머노이드가 약간은 전시용이라든지 그렇죠. 보여주기식의 시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산 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산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쪽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1시간밖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지금 없거든요. 상태면 뒤에 줄을 달아야지 전원을 해줘야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적은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액추에이터 얘기만 하고 그런데 그죠?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생산이 돼서 현장에 투입할 때는 이 동력에 관한 배터리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관문을 통해서는 부품이 먼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관문의 끝에서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재에 대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에서 화재 발생하면 또 그것처럼 골치 사고죠. 아픈 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주변에 많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시간 안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부분들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가 그 대안책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CES 일정이 또 1월 달에 1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 네. 이 CES 일정 지금까지 2023년, 4년 다 뒤돌아보면 여기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인 배터리 회사들이 많았고 항상 뒤에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면 이번 CES에서는 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었다. 뭐 삼성 SDI도 그랬고 항상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을 그쪽에서 선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로봇 기업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배터리 기업들이 이 시대의 변화 흐름 속에서 어떤 차세대 배터리를 생각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시장의 관심도도 좀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속도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CES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지금 ESS 시장이 좀 더 크게 부각은 되고는 있지만 결국 이 지나가는 구간에서 시장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고 이 배터리, 로봇과의 연결고리가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배터리 휴머노이드 얘기할 때는 이제 이 배터리의 용량 문제를 사실 계속했는데 이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이 화재 같은 경우도 발생하면 그러면 휴머노이드 나갈 때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장착해 주. 소화기 업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소화기 예? 팔았대. 소화기 업체를 사야겠는데. 예, 농담 같은 또 주식장에 또 웃기는 게 또 그런 걸로 또 뜬금없이 또 갈 때도 있어요. 맞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죠? 뭐 갈 때도 있는데 이건 약간 여담이었고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이제 양산되고 구체화되게 되면 나타나겠네. 지금은 사실은 그쪽에 배터리 업체에서는 어떤 강자가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삼성 SDI하고 해서 뭐 파나소닉 이런 데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뭐 이렇게 진척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기술 구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도 그렇죠.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결국 상용화로 가는 그 길이 쉽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완성품을 기다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완성품에 가기 위해서 이쪽 회사 서로 경쟁이 붙어서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일 때 또 주가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지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삼성 SDI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려면 크기도 작아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에너지 밀도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게 만들어지는 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마 기업들 단 안에서도 뭐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최근에 뭐 협력 이야기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협력 구조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LG라는 그 그룹주 안에서 몸통부터 안에 뭐 센서 그리고 감속기 거기에 배터리까지 다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얼른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뉴스에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네.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도 될 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 3000년부터 진행된다니까 거기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상력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로봇이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한개 용량이 있으니까 일하다가 배터리가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우리 쉬듯이 그죠?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 청소기 이렇게 포트에다가 네, 충전하잖아요. 충전. 그것처럼 네 잠깐 가서 의자에 앉아서 툭 되면 이제 충전하고 그죠? 이렇게 계속 와서 다시 일하고 그죠? 가능해 보여요. 예, 그럼 아니 사실 배터리를 누가 인간이 장착할 거야? 네. 그건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 자체적으로 그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그 포트로 자기가 이제 가서 그죠? 사람도 쉬는데 그죠? 좀 쉬면서 충전하고 다시 밥 먹고 오고 어쨌든 이제 모르겠다라는 거고. 충전 인프라 쪽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근데 부각되는 가능할 게 것 없으니까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많을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도 지금 휴머노이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잖아요, 그죠? 네. 테슬라하고 누가 손을 잡느냐, 그죠? 네. 이게 중요하네, 그죠? 뭐가 테슬라에서 그거 관련해서 뭐 좀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주 주가가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유추해 보면 오늘 제가 뇌피셜 많이 합니다. 그거는 유추해 보면 누가 휴머노이드를 테슬라하고 하느냐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죠? 네. 그러면 기존 업체들 가운데 LG엔솔, 그죠? 삼성 SDI 직접 또 양극재 납품하는 데는 LNF, 그죠? 네. 그렇게 귀결이 되네요, 그죠? 네.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네. LG가 테슬라 쪽이랑 좀 협력 구도가 끈끈한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때도 한번 수주가 있었는데 테슬라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테슬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누가 이제 그 업계 탑 강자인 테슬라와 손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 좀 하면 2차 전지가 이제 EV 모멘텀은 어려우니까 ESS 모멘텀이 지금 부각된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CES에서 이런 걸 로봇 모멘텀 같은 게 하나 추가적으로 되면 더 주가 상승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저도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네. 2차 전지주들도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게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고 괜찮게 잘 이어가는데 왜 이 한 방이 없을까? 왜 좀 시원하게 못 갈까? 에코프로는 시원하게 가는데 그 외 종목들은 살짝 흐름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지우실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재료들이 지금 겹겹이 좀 쌓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료의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본업인 전기차 업황이 약간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큰 파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쌓여서 좀 좋은 시세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로봇과 또 ESS 시장 한번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기다리면서 시간을 벌어야죠. 옛날에 2차 전지 잘 갈 땐 기억하시죠? 2차 전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선박, 그죠? 배도 2차 전지로 가고 비행기, 그죠? 2차 전지로 가고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리면 시간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조정도 그렇고요. 네. 2차 전지 투자 전략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